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도시개발법을 좀 배울 거고요. 벌써 네 번째 시간이 됐어요. 뭐 항상 매주 말하다시피 뭐 시작은 또 복습 1교시 하고요. 나머지 2시간 동안 우리 또 복습 개발법에 대한 부분 지도 나갈 겁니다. 그러면 내용들 보시면 이제 어때요? 뭐 12월도 되고 해보니까 실제 이제 뭐 수험생이 됐구나 뭐 이런 생각은 안 들죠. 그렇죠? 아직 시간 많이 남은 것 같아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얘기하지만 시험 볼 때까지 성실하게 차박차박 쌓아 나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나는 수험생이다 생각가지고 그렇죠? 마인드를 가지셔야지 뭐 대충 하다 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이게 대충 하다가 되는 시험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거 운전면허 시험 아니거든요. 운전면허 시험 대충 하면 그것도 안 돼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운전면허도 필기 시험을 막 10번 떨어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대충 해가지고. 그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안 해서 떨어지는 거거든, 사실은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엊그저께 뭐 11월 30일 날 발표가 났어요. 그리고요. 33회가. 그래서 뭐 보니까 이중답은 개론에서 전항정답 하나 하고 공시법에서 전항정답 하나 인정됐고요. 공법에서는 뭐 전혀 없더라고요. 솔직히 제기할 만한 게 없었어요. 그렇죠? 그냥 어거지로 고상철 선생님하고 내가 합의 봐가지고 하나 정도 해드린 건데 사실은 뭐 인정할 수도 있지만 인정 안 했더라고요. 사실은 명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건 한 개씩 돼가지고 한 문제가 보통 추가적으로 정답이 되어지면 40만 명이 시험 봤기 때문에 대략 한 1,500에서 2,000명 정도 왔다 갔다 해요. 한 문제 정도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험 끝나고 나면은 한 문제의 무서움이 얼마나 큰지를 아셔야 돼요. 이게 한 문제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정말 많이 달라지는 거거든, 그게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저번에 설명할 때 보니까 안타깝게 시험이 안 됐잖아요. 막 아쉬워하더라고. 6개 차이래요. 그거는 안타까운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2개도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렇죠? 말도 못해요. 6개는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 안타깝게 안 된 분들도 수천 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안 생기려면 전략을 잘 짜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매번 얘기하듯이 뭐다? 공법은 나온다는 거 빈출 정확하게. 그리고 교재 한 권으로 1년 내내 무한 반복. 교재가 바로 뭐다? 바로 이 그림책. 그렇죠? 다른 방법 없어요. 한 권 가지고 다 하는 거고요. 나머지 모든 책은 뭐다? 이 그림책을 잘 보기 위해서 서포트할 뿐인 거예요. 그렇게 진행하시면 무리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림책 봤더니 하도 모르겠다고 이런 분들 있어요. 언제 온 거야? 그냥 말은 7월에 온 거예요. 그때 와서 뭘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이빠이 듣다가 나중에 뭐 그림책 좋다 하니까 7월에 듣는 거야. 난 무슨 말인지 하도 모르. 그럼 하도 모르지 7월에서 어떻게 알아? 그런 거는 뭐가 된다? 어떤 책을 봐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때 와서는. 그러니까 1년 내내 성실하게 한 권만 가지고 몰아붙이는 게 방법인 거니까 한눈 팔지 말고 우리 함께 가요. 그렇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11개월밖에. 그러니까 기운들 내시고요. 그래서 뭐 시험 결과들 대충 뭐 설명드려 보고요. 오늘은 뭐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우리가 12페이지 한번 더 펴볼게요. 12페이지. 그러면 도시 관리 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게 나와 있을 거예요. 12페이지에. 그럼 매번 설명하다시피 우리가 부동산 공법을 공부한다는 거는 사실은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 규제를 가하는 거 요걸 배우는 게 대부분의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부동산 공법은 뭐라 했죠? 제가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이 부동산 공법인데 규제를 가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써먹는 방법이 뭐다? 바로 계획을 만드는 거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뭘 만드는 거? 계획을 만드는 거. 그리고 계획에 의해서 보통 규제를 가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중개사 시험의 대부분의 범주를 차지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도시관리 계획이에요. 그래서 도시라고 나오면 서울시란 도시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뭘 만들어서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를 가한다라는 걸 배우는 게 도시 관리 계획인 거고 이 도시 관리 계획에 대한 부분 한 번 더 말하면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 규제해서 현재 이와 같이 서울시를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서 하는 사업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걸 뭐라 불렀죠? 도시계획 사업이라 불렀죠. 그러면 도시계획 사업은 세 가지. 첫 번째, 도시계획의 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의 시설 사업이라는 걸 시행한다고 했고, 저번 주 배웠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서울시의 일부에 대해서 만드는 계획에 대한 거. 무슨 계획? 지구 단위 계획. 뭐 정비 사업을 한다, 개발 사업을 한다 했을 때 그 서울시 일부에서 그 동네만의 구체적인 도시 관리가 필요하다. 그게 지구 단위 계획이다. 이해 가셨죠? 이 얘기였었죠. 저번 시간에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과 도시 계획 시설 사업을 배웠더니 저번 주 배웠던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럼 오늘은 뭘 배우는 거냐? 도시 개발 사업, 신도시를 만드는 것으로 도시 개발법을 배우는 게 오늘 진도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뭐다? 강서 마곡지구라거나 뭐 송파 위례라고 하거나, 뭐 위례는 정확히 말하면 택시 개발 사업이지만 도시개발 사업이라 가정을 하고, 이런 동네 신도시 만드는 사업을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해요. 우리가 오늘은 요걸 좀 배울 거예요. 도시개발법에서 6문제가 나오는 부분인 거죠. 다음 주는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 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 재건축 관련 정비사업은 다음 주에 6문제가 나와서 정비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만큼 이 도시계획 사업의 세 가지를 배운다는 것은 엄청난 문항수예요. 이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4문제가 나오니까 6개, 6개, 4개, 16문제예요. 이 세 사업만 잘 받으면 뭐다? 40점이란 얘기야. 엄청난 거죠. 이해 가셨죠? 그만큼 이 도시관리 계획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저께 서울시 조례가 좀 확정이 됐죠? 어저께 뭐가? 우리 재개발 재건축할 때 박원순 시장 때 있었던 35층 규정이 철폐가 됐어요. 드디어 어저께. 알겠습니까? 발표가 됐습니다. 조례 통과돼가지고 제가 저번에 용도지역 할 때 얘기했었죠. 조만간 통과될 것 같아 말이 없다고. 어저께 통과됐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 이 재건축 진행하는 단지들은 49층 뭐 이렇게들 질 수도 있게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기존에 이제 지어놓고 확정 지은 단지는 좀 어쩔 수 없지만 새로 시작하는 단지는 이제 수익을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바뀌었으니까. 참 부동산 공법이 돈 되는 법이에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바뀌는지를 알아야 돈이 되거든. 그렇죠. 뭘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죠. 어렵지만 돈 되잖아. 돈 버는 거 어려워 쉬워요? 쉬워요? 어렵지? 그러니까 공법이 어려운 거라니까. 돈 되는 법이라. 그렇죠? 그 얘기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배울 거고요. 그럼 내용에서 보시면 또 하나가 토지 이용 규제를 위해서 뭐다? 계획하는 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어서 이건 저저번 시간에 배웠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번 주에 배웠던 거, 이런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 시작. 이런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건건이 허가를 받게 한다. 이게 바로 개발행위 허가죠. 이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내용은 이 동그라미 안에 없어요, 지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계획 사업으로 하지 않는 거라고 한다면 난개발 될 테니 건건이 허가 받아라. 이게 개발행위 허가고,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정하는 게 성장관리 계획이고, 그리고 거기서 기반시설 설치고자 하기 위해서 곤란하면 강화하자, 개발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다? 기반시설을 부담시키기 위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거를 정한다고 했죠. 즉 성장관리계획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요 동그라미 안에 없다는 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갑니까? 이건 별도로 38페이지에서 언급이 되어져 있죠. 뭐가?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잘 이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게 됐고요. 제가 나중에 4월 말 되면 요걸 저언 가운데 그림을 넣고 여기서 뽑아가지고 큰 장판을 드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게 뭘 보는 건지 이해하기 쉽도록 저만의 그림체계를 드릴 거니까 그때 가서 한 번 더 특강도 진행할 거고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걸 봤고요. 그럼 오늘은 저번 주 배운 거 복습하는 거니까 지구 단위계 관련된 거 부분부터 봐볼까요? 그러면 뒤에 넘겨볼까요? 봐보세요. 지구 단위계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저번 시간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서울시의 일부에 대해서 만드는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페이지를 본다면 뭐라 본다? 28페이지 봐보시면 나오겠죠. 28페이지.
지금 새로 배우는 거 아니고요. 저번 주 배운 거 한 번 더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나는 친절하니까. 알았죠? 그거서 이제 또 일일학습 볼 겁니다. 1교시는. 그럼 봐봐요. 그럼 지구 단위 계획은 제가 매번 얘기하다시피 여러분이 뭐라고 이해하셔야 좋으냐면 잘 봐봐요. 일단 서울시라는 것의 일부에 만드는 계획이에요. 이게 봐봐. 서울시의 일부. 그러니까 서울시의 역삼동에 재건축 단지가 있어요. 그럼 서울시의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이고 그 역삼동에 있는 재건축 사업 단지의 정비구역의 전부에도 일부에 정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해봐. 서울시의 일부에 그 일부인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인 거예요. 이해 가셨죠? 한 번 더. 서울시의 전부는 돼야 안 돼. 지구단위 계획은 일부여야 돼. 근데 서울시의 일부인데 그 목적구역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인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봐봐. 전부 또는 일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의 구역은 서울시의 일부에 정하고 그리고 그 서울시의 일부에 정해진 곳의 부분에서도 그 목적구역의 전부에 정할 수도 있고 일부에 정할 수도 있다. 이해 가셨죠? 일단 전부 일부부터 혼동하지 마세요. 항상 전부 일부가 나오면 어디에 전부인지 일부인지를 봐야 돼요. 서울시에는 분명히 일부예요. 전부일 수가 없어요. 하지만 대상 정비구역에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전부 일부 나오면 뭘 주의하라? 의대 전부인데 의대 일부고 그거 아나? 알았죠? 라는 거를 구분해 보셔야 한다. 좀 서툴렀네요. 그 정도. 그리고 이와 같이 지구단위 계획의 구역을 정한다면 여기는 대도시 시장에 한정하지 않고 시장 군수도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은 그 도시의 전부에 하는 거랬어요? 그 도시의 일부에 하는 거랬어요? 일부. 그러니까 대도시가 아닌 시군도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럼 봐봐요. 이렇게 도로도 복잡하고 노후불량 건축물도 밀집된 이런 동네에서 정비 사업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으로 일부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을 정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랬던 동네가 사업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바뀌어요? 이랬던 동네가 따라라라따 따라라라따 시작. 따 띠리리리 하지 말고 뭐라고요? 이랬던 동네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요. 뭘 만들어서 그 동네에 서울시 일부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므로 인해서 이랬던 동네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구체적 계획이 이루어지면서 정비 사업을 한 동네가 이렇게 깔끔해지는 거예요. 원래 안 이랬었는데 이게 지구단위 계획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거를 밥상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지구단위 계획은 밥상인데 밥상을 차릴 때 반드시 들어갈 내용은 뭘까? 밥이 있어야 되겠다. 김치와 국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구단위 계획 만들 때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이거죠. 기반시설 배치 규모. 아니 사업하면서 기반시설을 어떻게 배치할지 규모가 어떨지를 안 정하는 건 이건 밥상에 밥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다? 반드시 포함해줘라.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나 건폐율이나 용적률 같은 거 어떻게 할지, 이 동네에 어떤 건물 질 수 있을지 없을지, 뭐 아파트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스타벅스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중개사무소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정하는 거야. 지구단위 계획으로. 이해가셨죠? 높이에 뭐가 되죠? 최고 최저한도. 이런 거를 반드시 포함한다. 그럼 지구단위 계획에서 필수 포함 사항은 1번과 2번인 거예요. 하지만 뭐가 되죠? 나머지 무슨 뭐 환경관리 계획이니 경관계획이니 교통처리 이런 것들은 뭐다? 필요할 때 포함할 수 있는 거지 반드시 포함은 아니거든요. 이해가셨죠? 필수 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구단위 계획인 거죠. 이걸 이해했다면 여러분들이 웬만한 문제는 풀 수 있고요. 일일학습의 1번 문제 좀 봐봅시다. 갑니다. 일단 지구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1번 지구단위 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 둘 다 뭐예요? 도시 관리 계획이에요. 도시군 관리 계획이죠. 제가 읽을 때는 그냥 도시 관리 계획으로 하지만 그럼 봐봐요. 결론적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구 단위 계획의 구역도 정하는 거고 지구 단위 계획도 만드는 거예요. 됐습니까? 유치해 보이지만 정말 잘 나와요, 이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지만 지구 단위 계획은 그렇지 않다. X. 둘 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정하는 것도 거기에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드는 것도 다 뭘로? 도시 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정하는 것이고, 그다음 그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및 지구 단위 계획을 뭐하죠? 누가 정하는 거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뿐만이 아니라 지구 단위 계획이니까 시장, 군수. 시장, 대도시가 아니어도 시장, 군수도 뭐하죠? 전부 일부에 대하여, 당의 정비구역 등의 전부 일부에 대하여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시장, 군수도 대도시 한정하지 않고, 그렇죠? 그러면서 또한 지구 단위 계획에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에는 포함되어야 한다. 뭐가 포함되어야 하느냐? 기반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 용적률, 높이의 최고 최대한 들어간 사항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일단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기반시설 배치 규모. 기반시설. 건축물의 뭐다?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 최대한 등은 must.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 됐죠? 제가 매번 강조하듯이 11, 12월 달에 주는 요 일일 학습만 쫙 정리를 해도 40점은 나와요. 그렇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요번에 그 11월 30일 날 합격자 발표가 나고 나서 035나 SNS나 뭐 우리 메가랜드 홈페이지에 합격 수기 쫙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니까 뭐 한 몇백 개 올라왔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다 글이 뭔지 알아요? 공법 이상권 들은 분들은 다 한다는 말이 그림책 좋습니다. 두 번째가 일일학습 같이 병행하는 게 필수입니다. 딱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보고 나서. 내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농담 아니라 그림책으로 부족한 문장을 뭘로? 일일학습으로 채우는 거예요. 한 세트죠. 그럼 만약에 7주 동안 수업이 끝났어요? 그럼 이게 뭐가 7장이 생겼겠지. 그럼 어떻게 한다? 저번 주도 얘기했지? 그러면 매주마다 그 7장을 돌리는 거예요. 소설 읽듯이. 신경 좀 쓰면서. 이게 매주 반복되면 휘발성이 정말 많이 떨어져요. 들 까먹는다고. 그렇죠? 그거 안 하면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꼭 지켜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3주차 거 나왔으니까 원래 원칙은 아침에 와서 저번 주 1주차, 2주차 것도 같이 읽어봤어야 돼. 하신 분 손 들어봐요. 이러면 장수예요. 그렇죠? 동영상 보는 분도 명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일일학습은 계속 누적식으로 뭐다? 해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공부량이 늘죠. 그거 안 하고 자꾸 이상하게 딴짓 하려고 그러면요. 시간만 가요.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다음 주부터 지켜요. 다음 주 또 물어볼 거야 내가. 봤냐고 안 봤냐고. 분명히 또 안 봤겠지만. 자, 우리 아들한테 맨날 물어보거든요. 숙제했어? 그럼 100% 뭐라 그래요? 할 거야. 결국은 안 해요. 그러고 나서 숙제 안 하면 학원 못 가잖아. 선생님한테 혼나니까. 아프다고 얘기해달래.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근데 전화를 내가 하고 있어. 미치겠어 하여튼간에. 봐봐요. 그러면 도시계획 시설 쪽으로 갑시다. 공부가 왜 이렇게 하기 싫을까? 그렇죠? 봐봐요. 다음 페이지 봅시다. 넘어가시면 도시계획 시설 봅시다. 이제. 그럼 우리가 기반시설과 관련된 부분을 보게 됩니다. 기반시설. 그렇죠? 도시계획의 시설사업이라고 제가 12페이지 설명드렸었죠. 이건 몇 페이지냐면은 32페이지. 그렇죠? 기억나시죠? 아까 12페이지 정 가운데 있었고. 그렇죠? 봐봐요. 재판 봅시다. 그러면 이 도시계획 시설사업을 시행한다면 이거예요.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려고 한다. 뭐라고요?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돼? 요 기반시설인 도로를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되겠지? 그럼 그게 뭐가 돼? 그게 도시계획 시설이야.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을 해서 결정된 거잖아.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해서 결정된 거니까 이게 뭐야? 도시계획 시설인 거지. 그러면 그렇게 결정된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기 위해 사업을 하지. 이게 뭐야? 도시계획 시설 사업인 거야. 순서 기억하셔야 돼. 해봐요.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사업. 책을 펼쳐놔봐. 펼쳐놔야 보기가 좋아.
그러면 도시계획의 시설 사업을 시행하면 그 사업을 시행할 다음 페이지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만들자. 그래서 1단계는 3년 내에 할 거, 2단계는 3년 후에 할 거 단계를 나누자. 돈이 없으니까.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돈이 없는 거거든. 수익 보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시행자가 이제 누군지를 봐주자. 단계별 집행계획을 만들고 시행자가 누군지를 본 다음에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게 뭐 하죠? 실시계획을 만들어주고 공사 끝나면 준공검사 공사 완료하면서 마무리한다. 이 순서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쫙 연결이 돼야 돼요. 한번 더 봐봐. 펼쳐놔요. 뭐라고요? 기반시설 펼쳐놓으라고 책을. 도시계획 기본서 치워요. 도시계획 시설, 도시계획의 시설 사업. 시작. 기반시설, 도시계획 시설, 도시계획 시설 사업. 그리고 사업을 진행한다면 단계별 집행계획, 시행자, 실시계획 인가받고 사업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이 순서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진행할 때 얼렁얼렁 사업이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돈이 없다 보니 지연되어져요. 그러면 10년이 지나도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시작. 10년이 지나도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소유자 A는 미쳐버리겠다. 너무 가혹하다.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을 받았다. 장기미 집행에 대해서. 그럼 뭐라 했어요? 10년 지났고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너무 제한을 많이 받는 거라 매수 의무자인 시행자 등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내 토지 사가. 너 사업하는 거 관심 없어 나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라고 되죠? 열대치고 매수 청구하면. 시작. 일단 일로 와. 열대부터 치는 시작. 열대부터 치는 거야. 열대치고 매수 청구하면 6월이 2년. 뭐라고? 6월이 2년 매수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6개월 내 매수 여부 알려주고 2년 내 매수해 줘야 돼요. 열대치고 매수 청구하면 10년이 미집행됐다.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다.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소유자가 매수 의무자인 시행자 등에게 가서. 그렇죠? 그러면 시행자 등은 6개월 내에 매수 여부 알려줘야 되고 2년 내에 매수를 해줘야 한다. 이해 가시겠죠? 열대치고 매수 청구하면 6월이 2년 매수할지어다. 말하지 않은 건 볼 필요 없어요. 일단 말한 것만 무한반복이야. 매 회기마다. 이해 가셨습니까? 뭐 좀 명심하셔야 돼. 선행학습하지 마세요. 필요 없다고. 그냥 쓸데없는 시간 낭비야. 이해도 안 가. 선행학습은 절대 금지. 이해 가셨죠? 그냥 후행이야. 복습만 열심히 하면 돼. 알았죠? 그 얘기들. 그리고 오해 말 거. 이렇게 해서 매수 청구 진행했는데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갔어. 20년이 되면은 언제? 다음 날은 실효하잖아요. 시작.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라. 우리끼리인데 뭐 어때? 세월이 흘러가서 20년이 되면은 포인트. 다음 날은 시작. 다음 날은 실효하잖아요. 20년 지나도록 안 하면 다음 날 실효인 거야. 그리고 하나만 써봐. 실효를 간주하는 거니까 또 오해하지 말고. 실효를 간주하는 거니까. 그렇죠? 간주라고 써봐봐. 또 오해하지 말고. 그렇죠? 실효를 간주한다 이 얘기야. 그렇죠? 이래서 우리가 도시계획설 사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장기 미집행으로 권리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의 포인트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잖아요. 그럼 사업을 시행할 때 단계별 집행계획을 만들어서 시행자가 누군지 본다고 했는데 그 시행자가 별다른 말이 없으면 누가 시행자가 돼요? 별다른 말이 없으면 서울특별시면 특별시장의 시행자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가 된다? 등등등 가다가 지정받은 자가 시행할 수도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다음에 위에 있는 자들의 시행이 어려우면 뭐하죠? 능력 있는 자를 지정해서 시행할 수도 있는데 국시도시군에 지정받은 자가 시행을 하죠. 그럴 때 공공의 자가 지정될 수도 있고 민간의 자가 지정될 수도 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국시도시군은 민간자까지 정해서 시행하는 걸까? 돈은 없고 사업은 진행해야 되겠고 그 말은 어떻게 되는 거야? 민간 자본을 뭐다? 땡겨가지고 사업한 다음에 민간 보고 뭐다? 관리해서 수익금 먹게 해주고 나중에 국가 계속시키는 이런 식으로 BTO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거잖아. 돈이 없으니까.
그럼 민간 자본을 땡기는 건 어떻게 된다? 당연히 민간의 자가 시행자가 되려면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여야 돼요. 민간 자본 땡기는 거니까. 여러분, 도로 만들 때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항목이 뭐예요? 땅값이야, 토지값. 아스팔트는 똥값이야. 얼마 안 해. 땅값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민간자야, 니네 사업하고 싶니? 그럼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해라. 소유. 소유라고 나오면 민간자가 얼마나 가졌는지 알아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국공유지를 뺄 수밖에 없어요. 민간자가 소유를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국공유지를 포함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항상 소유라고 나오면 국공유지는 제외입니다. 외울 것도 없어. 이해만 하면 돼 그냥. 그리고 뭐가 되죠?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오면 민간자인 너를 시행자로 지정해 줄게. 국시도 시군이. 그렇죠? 그러면 누가 서울시장이라는 자가 이런 시행자를 정할 수도 있는 거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런 시행자를 정할 수도 있는 거겠죠. 요즘에 국장이 GTX-C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뽑았잖아요. 그런 식인 거예요. 따지고 본다면. 이해가셨습니까? 진행을 하죠. 그런데 주의할 건 공공의 자가 지정될 때에는 이와 같은 소유동의 요건이 필요 없다는 거죠. 이거 나올 때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사실 이거죠. 토지주택공사 많이 물어봐요. 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 지정을 받는다.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 이러면 X인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물어보는 게 요 파트에 물어보는 문제 유형입니다. 됐죠? 그러면 단계별 집행계획 만들었고 시행자 누군지 봤으면 이제 뭐 하자? 실시계획을 만들어 주겠죠. 그럼 실시계획에 대한 부분을 뭐다? 작성하고 이에 대한 부분에 뭐다? 인가를 받아요. 그럴 때 모든 시행자가 당연히 실시계획은 만들어 주는 거고요. 인가는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면 국장이 인가를 하고, 그렇죠? 그 밖은 누가? 시도지사, 대도시의 시장이 인가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이면 국장이 인가를 하고 그 밖은 시도, 대도시의 시장이 이를 인가하는구나.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실시계획 인가할 때 자꾸 난개발하고 여러 가지 위해 방지 조치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조건을 걸어서 허가할 수도 있다. 좀 이따 개발행위 허가가도 마찬가지죠.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의 자에게는 예치하게 할 수 없다. 똑같아요.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조건부하고. 알겠습니까? 그 내용들 항상 물어보는 질문 드리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대한 부분 저번 주에 배웠던 거 한번 정리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뭐부터 하자고요?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려면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하자. 그게 뭐다? 도시계획 시설이고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됐다면 이걸 설치하는 사업을 하는데 이걸 뭐라 불러?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하고 그 사업을 진행한다면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만들어서 1단계, 2단계를 나누고 시행자가 누군지를 본 다음에 실시계획 만들어서 사업을 시행 완료하면 준공검사하고 공사완료 공고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 미집행됐다면 열대 치고 매수 청구하면 6월이 2년 매수할 지어다. 시작. 열대 치고 매수 청구하면 6월이 2년 매수할 지어다. 10년이 지나도록 미집행됐다. A의 토지의 지목은 대지다. 그러면 시행자 등의 매수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6개월 내에 매수 여부 알려주고 2년 내에 매수해 줘라. 그러다가 20년 지나면 다음날 효력을 잃는다. 이게 이거의 기본 스토리예요. 지금은 개념 완성 시점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뭐가 된다? 우리는 이거를 외운다기보다는 개념의 베이스를 깔아야 돼요. 그래야 다음 진도 들어갔을 때 우리가 내용 등을 펼칠 수 있는 거죠. 지금부터 너무 어렵게 들어가게 되면 뭐다? 어디 보는지를 몰라요. 지금은 베이스 닦는 게 우선입니다. 그렇죠? 지금 순서는 지금 초보 단계니까요. 그럼 문제 좀 풀어봅시다. 아, 눈 떠봐요. 겁나 죽겠어요. 봐요. 눈 떠봐요. 보시면 30분 지나도 정신없어. 또 지금 또 팔 좀 들어봐요. 목 좀 돌리고. 지나간 내가 가나랑 축구할 때 안 봤거든요.
나 보면 지길래 맨날. 안 봤어. 그러다가 책 보고 막 열심히 원고 만들고 앉았었는데 갑자기 동네가 들썩거리고 와 이러는 거 갑자기. 뭐야 이거? 뭘 넣었나 본데? 그래서 넣었나 보지. 말았어. 좀 지났더니 또와 이래. 그래서 두 골 넣었어? 웬일이야? 이래서 틀어봤더니 2대2더라고. 바로 한 골 먹더라고. 역시 안 본 나 때문에 진 거야. 내 책임져. 안 봐야 되는 건데. 근데 오늘 아침 오다가 라디오 들으니까 일본이 올라갔대요. 와, 이러면 안 되는데? 속상한데? 우리도 오늘 밤에 12시에 포르투갈을 한번 이겨봐야지 한번. 그죠? 한번 기대해 봅시다. 어쨌든 보십니다. 그리고 요거 얘기 안 했구나. 봐봐. 그러면 다시 한번 그림책 봐보십니다. 그럼 기반시설 종류 중에서 우리가요. 기반시설 종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봐요. 그러면 기반시설 종류는 뭐다? 교공, 유공, 방보환이 있다고 했잖아요. 말이 교공, 유공, 방보환. 시작. 뭐가 안 맞죠 이렇게? 뭐라고요?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과 환경기초가 나와요. 교공, 유공, 방보환이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유통공급시설 중에서도 뭐가 중요하다? 공동구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도로 밑에다가 전기, 전화, 가스 등 배관을 공동으로 수용해가지고 뭐하자 우리가 미관 개선하고 전봇대 없어지니까 도로구조 보존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기여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공동구를 설치한다. 그럼 공동구에 대한 부분의 설치 의무는 누구에게 있겠냐라는 게 따로 정해져 있는데 그 공동구와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봐줘야 될 중요한 빈출 부분이고 이게 시험에 안 나온 적은 정말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공동구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왼쪽에 기반시설 종류 외우는 거와 함께 공동구의 기본을 아셔야 되는데 공동구 중에서 가장 빈출은 이거예요. 설치 의무예요. 그래서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시작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도정택 경공청 시작 도정택 경공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이전 신도시 6가지의 사업의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해줘라. 200만을 초과하는 도정택 경공청 시작 200만을 초과하는 도정택 경공청 그래서 참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뭐 산업단지 이런 거를 만드는 시행자라고 해서 뭐 공동구를 만들어 이런 말은 없거든. 그래서 참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정확한 암기를 요한다. 일단 그거나 똑바로 외워요. 나머지는 또 나중에 차차 얘기할 거니까.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기반시설 종류 중에 공동구와 관련된 부분의 의미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일일학습에 너무나 중요해서 놓칠 수 없는 게 바로 공동구의 정의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한번 봐봅시다. 공동구 봐봐요. 2번 문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공동구란 유통 공급시설로서 지하 매설물을 뭐하죠? 공동 소용함으로써 미관 개선, 도로 구조 보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해서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합니다. 공동구의 정의가 일단 뭔지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구란 뭐로서? 유통 공급 시설로서. 시작. 유통 공급 시설로서. 공동구 만들면 미관 개선, 도로 구조의 보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기하여 지하에 설치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 공동구의 설치 의무에 대한 부분이 참 중요하죠. 이게. 그렇죠? 형광펜 거 보면은 뭐라 했습니까? 공동구를 설치해야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된다? 도정택 경공청이에요. 그렇죠? 200만을 초과한다면이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도정택 그다음 경제자유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 이전 신도시 사업에 대한 부분을 뭐다? 시행한다고 한다면 200만 제곱미터 시작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구를 설치해 줘야 돼요. 이건 정말 몇 번 나왔나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중요합니다. 도정택 경공청 200만 초과 시작 박자가 안 맞네요. 앞으로 맞춰지겠죠. 그럼 이제 4번에 가서
아까 우리 도시계획설 사업의 시행할 때 시행자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되어지죠. 시행자는 34페이지인가 내용이 있었죠? 보십니다. 33페이지 가운데 봐봐요. 그러면 민간 시행자 지정 요건에 대한 부분이 나올 겁니다. 뭐라고요? 민간 시행자 지정 요건. 민간의 시행자가 그렇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가 아닌 민간의 시행자가 시행자로 뭐 하려면 지정을 받으려면 민간 자본을 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공유지 제외한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를 뭐하고 소유하고 그래서 3분의 2 이상이죠. 그리고 소유자보다 총수에 대한 2분의 1 이상에 대한 부분에 뭐다? 동의를 받아라. 그래서 소유 동의에 대한 부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지만 공공기관 같은 LH가 지정받는다면 이런 소유 동의는 필요 없겠죠. 이것도 한 4번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가나 행정청이 아닌 민간자일 땐 보통 시행자 지정 받는 경우 등이라면 보통 이런 요건을 가지고 있는 게 일반적이에요. 좀 이따가 도시 개발 사업에 가도 비슷한 주문들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 루틴을 이해하셔야지 다 외우려고 덤비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거 소유, 동의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33페이지 오른쪽 위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그러면 실시계획이라는 걸 만든다고 나올 겁니다. 실시계획. 그럼 실시계획은 누가 만들어요?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한다. 됐죠? 33 오른쪽 위에.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시행자이면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그 밖의 시행자는 누가?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처음 보는 거. 그래서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면 국장의 인가를 받고 그 밖은 시도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으면 된다. 그리고 뒷페이지에 답이 있으니까 너무 열심히 적을 필요는 없어. 뒤에 답이 있어. 그렇죠? 답이 없는 줄 알고 그러지 마세요. 됐고요. 그리고 너무 중요한 거 6번이죠. 그러면 34 왼쪽 위에 있는 장기 미집행 매수 청구. 완전 중요하죠, 이거. 그렇죠? 그럼 봐요. 매수 청구와 관련된 거는 우리가 한 20년 가까이 매년 나왔다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봐요. 도시계획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몇 년? 그쵸. 열대 치고 매수 청구잖아. 10년 이내에 당의 도시계획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했던 거죠. 그러면 그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뭐? 대인 토지. 가장 이용도가 높은 거라고 봐야 됩니다. 지목이 대인 토지라고 한다면 매수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열대 치고 매수 청구하면 그 다음 단은 6월이 2년 매수할지어다. 우리 한 문장밖에 안 배웠는데 그 다음 문장도 알잖아. 6개월 내에 매수 여부 알려줘야 되고 2년 내에 매수를 하여야 하고 그건 다음 스텝 때 제가 또 드릴 겁니다. 그렇죠? 지금은 요거나 명확히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많이 나오는 거 그리고 이 도시계획설 결정된 게 뭐하죠? 세월이 흘러서 몇 년이 가면 20년이 되면 20년 되는 날에 다음 날에 항상 20년 되는 날 다음 날에 도시계획설 결정은 뭐다?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렇죠? 잃는 걸로 봐버리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보시는 바와 같이 6번, 7번 참 잘 나오니까 10년에 대한 예외 단서 규정과 뭐다? 20년에 대한 부분의 예외 단서 규정들 보시면 돼요. 10년이면 매수 청구, 20년이면 뭐가 된다? 다음 날 효력을 잃는 거로 보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도시계획설에 대한 부분의 내용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파란색 만들어 놓은 부분이 이 도시계획설 관련된 부분의 문항이라 제가 일부러 파란색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제 저번 주 배운 거 마지막 거 개발행위 허가 관련된 지문들을 정리해 봅시다. 돌아오시면 그림책의 38페이지 봅니다. 봐봐요. 그럼 이제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부분으로 오늘 저번 주 걸 또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12페이지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개념을 먼저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봐봐요. 이 얘기죠. 일단은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시작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 계획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사업을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해요. 한번 단어 연결해 볼까요? 도시라고 나오면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서 하는 사업이 있다. 그러니까 외울 거 한 개도 없어. 연결만 시키면 돼. 그렇죠? 그러면 그 도시계획 사업은 세 가지. 도시계획의 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과 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과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 정비 사업이 있다. 이런 사업이 진행되면 그 지구단위 계획도 보통 있을 때고 지구단위 계획이 있으니까 지구단위 계획대로 기반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 용적률, 높이의 최고 최저한도 등등등 내용을 포함해서 지구단위 계획대로 행동을 하니까 난개발 염려가 별로 없어요. 그죠? 하지만 이런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하는 개발행위라고 한다면 그러면 도시계획 사업으로 하는 개발행위면 난개발 염려가 없지만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하는 개발행위라면 난개발돼서 도로도 안 만들고 나무도 안 심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 얘기예요. 제가 저번 저거라고 했죠. 난개발 방지가 뭐예요? 여기서 뭐라 했다 제가? 기반시설 설치 기억나죠? 위해 방지 그렇죠? 환경오염 방지 이랬죠.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그렇죠? 경관 조경 이런 것들의 조치를 안 할까봐 보다 이걸 우리가 난개발로 본다고 했어요. 기반시설 설치,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조치를 안 할까봐 이게 뭐다? 난개발의 시그널인 거죠. 그러다 보니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는 개발행위는 건 바이 건으로 허가받게 한다고 얘기했죠. 이게 개발행위 허가. 그렇죠? 그러면 그 허가할 때 그러면요 어느 정도의 나무를 심어야 되는 겁니까? 물어볼 거 아니겠냐고. 그래서 기준이 애매해져서 녹관농자처럼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라 기존의 미개발지가 갑자기 개발되어지는 문제가 생기면 그야말로 난개발의 온상이 되어지니까 여기에는 허가의 기준인 성장관리계획을 만들어주고 성장관리계획이 맞았을 때만 가백 허가를 내주자 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봐요. 성장관리계획은 뭐랑 비슷해요? 지구단위 계획과 상당 유사합니다. 하지만 아까 기억나요? 지구단위 계획은 기반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 용도 제한 같은 것들은 반드시 포함이었지. 근데 성장관리 계획은 그 내용을 필요시 포함한다고 나오지 반드시 포함이라고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성장관리 계획은 지구단위 계획보다는 한 끗발 낮은 거야. 규제하는 어떤 내용이. Understand? 됐죠? 그렇게 이해하십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성장관리 계획에 맞아야만 허가를 내주겠다. 그럼 확인 차원에 물어볼게요. 도시 개발 사업으로 개발 행위를 해요. 허가받지 않는다. O. 도시 계획 사업에 의해서 하는 개발 행위는 허가 안 받는다고 금방 얘기했잖아. 다시 얘기할게요. 정비 사업으로 아파트를 지어요. 개발 행위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는 거예요. 이제 알아먹었네. 뭐라고요? 근데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하는 건물 건축 등이라면 난개발되니까 건 바이 건으로 허가받게 하고 그 기준을 제시하는 게 성장관리 계획이에요. 그렇죠? 물론 여기도 지구단위 계획이 있다면 지구단위 계획에 적합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구단위 계획은 서울시 전체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없죠. 사실은 일부에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별도로 성장관리 계획이 필요했던 거야. 부족해서 규제를 할 기준이. 이해가셨습니까? 그런 내용들. 그러면 언제 허가를 받습니까? 허가 대상에 대한 부분. 뭐라고요? 허가 대상. 시작. 허가 대상. 그럼 봐요. 그럼 허가 대상에 대한 부분은 크게 5가지로 이해해 본다면 건축물 건축. 시작.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그 다음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 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기억나시죠? 그래서 뭐라 했어요? 물에 가서 토를 3번 하니까 아우 더러워라 이랬지. 뭐라고요?
건물에 가서 토를 3번 해. 건물에 가서 토를 3번 하니까 아우 더러워라 이랬잖아. 그렇죠? 이게 개발행위 허가 대상. 그리고 주의할 거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다? 토지형질 변경인데 산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흙을 깎어 절토한다고 하죠. 이것도 토지형질 변경. 빵꾸 난 부분을 메꾸는 거 성토한다고 하는데 흙 쌓는 거 이것도 토지형질 변경. 토지를 고르게 다듬는 것도 뭐다? 정지한다 해서 토지형질 변경. 도로 같은 거를 포장하는 것도 토지형질 변경. 그리고 뭐 하죠? 제방 쌓아놓고 여기다가 물을 빼내서 매립이라는 걸 하죠. 이것도 토지형질 변경. 그럼 토지형질 변경은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으로 토지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 수면을 매립하는 행위까지를 뭐로 봐주겠다 우리가?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 봐주겠다. 주의할 거 토지 형질 변경이 지목 변경과 동일은 아니라고 했죠. 토지의 형질 변경 중에서 지목이 영속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넓은 개념? 토지 형질 변경이 넓은 개념인 거지 토지 형질 변경이 다 지목이 바뀐다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왜? 일시적인 변동은 변경하지 않잖아 지목을. 그렇죠? 그런 얘기들 공시 때 배웠을 거예요. 또 처음 듣는 그런 표정 하지 마세요. 뭐라고요?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 대상 받고요. 그럴 때 허가의 기준과 관련된 부분 한번 말이에요. 허가 기준 그럼 봐요. 허가 기준에 대한 부분에 제일 중요한 건 뭐라 했습니까? 성장관리 계획. 시작. 이게 아주 중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봐봐요. 그 성장관리 계획 내용은 여기 봐요. 내용은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 용적률,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높이, 환경관리 계획, 경관계획 등을 봐요. 필요시 포함하여 수립해야 한다. 다르죠. 지구단위 계획하고는. 그렇죠? 반드시 포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한번 기출됐다 개정됐어. 사실 이거. 그렇죠?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서 수립해야 한다. 그러면 이런 성장관리 계획에 의미 있는 곳은 어디겠느냐? 밑에 본다라고 한다면 녹관농자에서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등에 지정할 수 있다. 녹관농자. 이것도 거의 한 2-3번 나왔던 것 같아요. 이거 봐봐. 거의 매년 나오잖아요. 요즘에. 그러면 주상공에는 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는 시가화 안 되던 동네가 시가화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난개발이 좀 더 많이 생기니까 거기에 기준을 정해주라는 얘기인 거예요. 녹관농자에 대해서. 그래서 저번 주도 설명을 했고요. 그럼 봐봐요.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는 기준은 첫 번째 용도 지역별 규모, 형질 변경, 규모 적합해 줘야 되고 관리계획에 어긋나거나 성장관리계획에 적합해 줘야 되고 어긋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 밑에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을 주면 안 되고 주변환경 경관과 조화도 이루어야 되고 기반시설 설치 용지 확보 계획 적정해 줘야지만 된다 라고 설명을 드린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뭘 내줍니까? 허가를 내주게 되면 그에 대한 부분의 처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며칠 15일 이내에 허가 불허가 처분을 내주세요. 시작. 15일 이내에 허가 불허가 처분을 내주시고 마찬가지 조건을 걸어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 신청자 의견을 들어주라. 그럴 때 이행보증금을 예치한다. 공공에게 예치하게 할 필요 없다. 그 얘기. 그리고 준공검사 받는데 분물은 준공검사 없다. 시작. 분물은 준공검사 없다. 토지 분할과 물건 적치는 준공검사할 건덕지가 없는 거거든요. 한번 말해. 분물은 준공검사 없다. 시작. 그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발행위로 인한 기반시설 설치를 할 때 목적성 구역 2가지가 나오는데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있다는 거죠. 그럼 봐봐요. 일단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하면 건물 자체를 조그맣게 져라. 곤란하면 강화하자.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시작. 곤란하면 강화하자.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건물을 조그맣게 도로 못 넓히니까 그 용적률을
절반 범위 내에 강화할 수 있다. 50% 범위 내에서.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게 아니라 만약에 밑에처럼 가능했다면 개발 행위를 허용해 주지만 대신 개발 이익을 환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도곡록, 학교, 수합회, 대학 제외라고 하는 7개의 기반시설 설치하는 거죠. 그렇죠? 결론적으로 개발 밀도 관리 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구분할 때는요.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하다면 강화시키는 게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인 거고,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하다면 개발 행위를 허용하되 개발 이익을 환수해서 도곡록, 학교 수합회의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만들 돈을 걷겠다는 얘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됐죠? 그 내용이죠. 그럼 봐봐. 다음 페이지. 이럴 때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저번에 이거 안 했죠? 1번만 봐봐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어느 정도의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할 거냐는 얘기죠. 그러면 그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 행위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증축 행위로 한다. 이게 31회 때 문제였어요. 그렇죠? 빵꾸내서 물어봤지 이거를. 그럼 뭐 좀 물어봅시다. 만약에 300제곱미터에 대한 부분에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200은 부과하지 않겠다는 얘기고, 이거는 나머지 얼마만? 100만 부과한다는 얘기야. 그렇죠? 200은 여러분 좋아하는 기본 공제. 그렇죠? 해주겠다는 얘기지. 따지고 보면. 그렇죠? 요번에 그 종부세에 날라왔더라고 보니까. 돈 많으신 분들. 그렇죠? 근데 엄청나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근데 대충 느낌으로 봐도 작년 나왔던 것보다 한 5배 올라간 것 같아. 대충 봐도 그냥 4배, 5배 올라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뭐 수천만 원 낼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지금. 수천만 원이 있나 모르겠어요. 뭐 난 관계없어. 어쨌든 내 친구 얘기지. 그러면 문제 좀 보고 마무리합시다. 8번 봅시다. 8번에 대한 부분은 뭘 물어본 걸까요?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부분을 물어보고 있네요. 일단 뭘 물어보는지 키워드 좀 봅시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작.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데 뭐에 의한 행위는 그렇지 않을까요? 도시계획 사업. 아까 얘기했죠? 도시계획 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 허가 안 받죠. 그렇죠? 제외되고요. 그러면 건축물 건축과 공작물 설치, 그 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 시작. 토지 형질 변경. 그 다음 토석 채취, 토지 분할. 그리고 녹관자에서 울타리 밖에 1개월 이상 보다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간단히 물건 적치 행위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하고자 한다면 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장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아까 설명드린 요거죠.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뭐죠? 물건 적치. 건물에 가서 토를 3번 하는 거죠. 그죠? 하지만 도시계획 사업에 의한다면 허가받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이게 원조문이에요. 개발행위가 원조문. 그렇죠. 일부러 제가 일일학습은 원조문을 넣어줍니다. 그래야지 기본서를 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들. 그 다음 9번 봅시다. 절토, 그 다음에 성토. 그죠?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 방법으로 토지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 수면을 매립한 행위를 뭐라 하죠, 우리가? 그치, 아까 했지. 요거죠. 토지 형질 변경. 여러분이 토지 형질 변경 정의를 몰라서 제가 다시 한번 코멘트합니다. 절토는 땅 깎기 얘기하는 거고요. 성토는 흙 쌓기. 정지는 땅을 고르게, 돌 고르면서 이렇게 평평하게 만드는 거고요. 포장하는 거라고 매립하는 걸 포함해서 토지 형질 변경이라고 합니다. 요 8번 문장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시고, 단서 아주 중요합니다. 단서. 됐죠? 여기 보시고. 그 다음에 10번 갑시다. 아까 제가 난개발 방지에 대한 근원을 물어봤던 지문인데요. 특별시의 경우 누구는 특별시장은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일 때 미리 개발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 그 개발행위에 따른 봐봐 기반시설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39 오른쪽 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아까 도시계획설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때처럼 딱 두 군데 나와요. 도시계획설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시 조건부 인가, 개발행위 허가 시 조건부 허가 두 군데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건 등의 조문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죠. 봐봐요. 기반시설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 조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 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뭐가 필요하다? 이행보증금. 이행보증금이라는 것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그럴 때 누구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딱 했으면 지자체. 그렇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요즘은 참 잘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공공의 경우는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를 부과시키지 않겠다는 거죠. 됐죠? 이것만 5번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장 본다면 11번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공공에게는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12번도 아주 잘 나오죠. 뭐예요? 난개발이 될 위험이 있어서 앞으로 시가화가 될 부분이 있어요. 성장관리 계획구역을 정해서 난개발을 막아줘야 되겠어요. 그렇죠? 어디였죠? 녹관농자. 시작. 녹관농자. 녹지지역, 그 다음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향후 시가화가 될 예상이 돼. 그러면 여기를 성장관리 계획구역 정해가지고 성장관리 계획대로 개발행위 하도록 통제를 해요. 그러면 난개발이 안 되겠죠. 그렇죠. 다 했어요. 그래서 성장관리 계획은 어디 정한다? 녹관농자. 알겠죠? 그 다음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그럼 어느 정도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할 거냐 하는 부분 아까 봤던 거 왼쪽 위에 있죠. 그러면 부과 대상의 건축행위는 단독주택 그리고 숙박시설 등의 시설로서 면적이 얼마?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그죠? 41페이지 왼쪽 위 200제곱미터를 뭐다? 초과하는 신증축행위에 대해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하는 거고, 요 지문이요 31회 때 이거 나올 당시에도 여기 있었어요. 똑같이 나온 거야. 그죠? 거의 뭐 이 11, 12에 드린 일일학습에서 진짜로 실제 시험 가면 열 몇 개는 나와요. 그 안에서. 기본적으로. 꼭 좀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잘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근데 느낌이 또 가만히 있어봐. 200이라는 말을 보니까 아까워서 봤던 것 같은데. 그렇죠? 맨 위에 보면은 뭐다? 공동구. 200만 초과하는 도정택 경공청. 공동구 설치. 거긴 200만. 지금은 200제곱미터. 이해가셨죠? 구분해서 내용들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이래서 오늘도 우리가 일일학습으로 저번 주 배웠던 걸 쫙 정리해 드렸고요. 오늘 또 느낀 게 뭐냐면 일주일만 지나면 정말 다 까먹는구나. 또 느꼈어. 그러니까 이걸 한 번씩 다시 안 봐주면 다시 원점인 거예요. 까먹지 않도록 관리해 줍니다. 됐습니다. 그럼 돌아오셔서 그림책 봐보세요. 그럼 이제 뭐가 될까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국토계획법 마무리 짓고요. 그다음에 쉬었다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법부터 본진도 들어갑니다. 쉬었다가요.